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번 주에 혹시 재밌는 일 있으셨나요? 요즘 뭐 주식시장 때문에 재밌으세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뭐 요즘 이러다 보니까 다시 옛날같이 또 식사 시간들을 점심 때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엘리베이터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알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뭐 외국 사람들 같이 하이 뭐 이런 거 인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각자 스마트폰들 뭐 이렇게 보거든요. 어색하고 뭐 분위기도 그러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저는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맨 뒤로 가요. 앞에 안 가거나 이렇게 맨 뒤에 있는데 뒤에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 뭘 보는지. 그런데 주식 시세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슬슬 이제 시작이 진짜 발동이 제대로 걸리긴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뭐 제가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이나 이런 거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공부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지만 제가 강의 때만 하고 요즘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참 재밌는 모습들이 다시 많이 연출되는 걸 보면 글쎄 뭐 한 번 실수는 뭐 병까지 상사다 이런데 한 번 실수했는데 두 번 실수하면은 그건 뭔가요? 그죠? 우리가 한 번 실수는 실수라고 하는데 두 번 실수부터 고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번에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어머 몰랐어가 아니라 일부러 이젠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들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2대 무료 문자 하나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요즘 뭐 또 시장 이러니까 또 요즘 이제 이반장 필요 없어 이러고 또 전화 안 주시 그러면 우리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죠? 한국 사회가 정으로 가는 건데, 그죠? 전화 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한테 더욱 분발해서 많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전화 2분 무료 문자 1분 상품 드리고 있죠? 어떤 분 되셨나요? 1723님, 8877님, 6459님 되셨고요. 역시 집으로 무료 상품권 배달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무료 문자 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이 또 이반장과 여러분들이 나눌지 모르겠지만 또 나오는 만큼 제가 또 제 생각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혁 반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나 이 목소리가 되게 익숙한 건 왜일까? 저하고 몇 번 전화했죠? 그 위니푸드랑 헝숑 물어봤던 양정모입니다. 그죠. 왜냐면 제가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예요. 왜냐면 이 목소리 톤이 이렇게 딱딱 끊겨가지고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이렇게 기억해 주니까 반갑죠? 네,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종목들도 많이 매매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시장이 많이 급락하고 불안한 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러셨구나. 그때 잡아서 지금까지 대박이 난 종목이 있어서 오늘 그래요? 와, 여쭤보려고 축하드려요. 연락드렸어요. 그래요. 일단은 먼저 양정모님, 그래요. 일단은 먼저 어떤 주식 요번에는 저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하셨어요? 네, 그 대박 났다는 주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코드번호 900290번이고요. GRT라는 종목이에요. GRT. 매수가 얼마예요? 네, 1,200원이고요. 75%입니다. 1,200원 75%? 네, 자랑하려고 전화했구나, 이번에는. 그죠?
아니에요. 작년에 시장이 불안했는데 급등을 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좀 전화 그래요. 드리는 어떤 거예요. 종목? 그다음 또. 네, 두 궁금하신 번째 거. 종목은 코드번호 900140번이고요. 아니, 그냥 코드번호 빼고 그냥 네, 종목만 불러. LVMC 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아, 예. LVMC 홀딩스. 매수가 얼마요? 네, 옛날 코나홀딩스인 이 종목은 1,800원에 25%요. 1,800원에 25%? 알겠습니다. 두 개 딱이네요. 우리 정모님이, 예, 수익이 많이 나셔서, 예, 대박 종목도 자랑을 하시고, 그래, 자랑할 만하죠. 뭐, 대박만 난 거는 좋은 건데, 그죠? 그래. 작년에 너무 시장이 불안했는데, GRT는 나홀로 올라가더라고. 이 종목이 옛날에, 이름이 되게 예뻤던 종목인데요. 그레이트 리치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이 회사 뭐 일단 하나 가지고 이번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뭐, 자기 자랑하려고 이 회사- 전화한 거 아닐 거 아니야. 네. 네. 어떤 부분이 이 궁금하세요? 회사가 두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그 농업용 필름도 만들고 광학 필름이라고 해서 왜 핸드폰 가게 가서 핸드폰을 사면 거기에 붙이는 필름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시장 때문에 좀 변동이 컸는데 얘는 나홀로 올라갔잖아요. 나홀로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 기업 내용도 다 좋은데 한 가지 핸디캡이 있다면 얘가 거래량이 엄청 적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나도 좀 매도하기가 힘든데 이런 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요? 그래요. 거래량이 많이 적어요. 지금 질문 잘하셨어요. GRT 옛날에 그레이트. 예, 맞아요. 그레이트 리치 테크놀로지의 맞아요. 그레이트 리크 테크놀로지 알아요. 저도. 그래. 감사해요. 그래요. 이게 GRT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있는데, 뭐 하는 주식인데 차트 모양이 이러냐고 그러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지금 일단 수익이 나신 건 되게 축하드려요. 예, 축하드려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전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운이 좋아서도 수익이 어쩌다 날 수는 있어요. 그죠? 예. 제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반장님, 왜 펀더멘탈에 대한 거를 뭐하러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올라가는 주식 잘 좋은 것들 이렇게 따라잡거나 이러면 되지. 관리 종목에서도 그런 종목들 나오지.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나요? 라는 걸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가끔 이런 얘기, 특히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할게요.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주식 투기합니까? 라는 말을 물어보면은 저는 다 주식을 투자합니다. 라는 말을 하세요. 그죠? 투자. 투자라는 거는 뭘까요? 가장 말의 근본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저는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감내하고 올바르게 돈을 넣어가지고 그게 수익이 나는 거. 그걸 우리는 투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말 그대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해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가지고 적금을 투자합니다라는 말은 세상에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 네, 맞습니다. 적금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적금은 투자한단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말에는 리스크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는 투기와 틀려요. 말 그대로 투기는 뭐예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걸 우린 투기라 그래요. 근데 투자라는 거는 어떤 걸 분석하고 어떤 걸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걸 투자라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투자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 100%가 아닙니다. 100%라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의 적금이에요. 저금이에요. 그런데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100%라는 건 아니라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이 있어요.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이 요번 주는 제가 칠판을 못 써서 좀 안타까운데 요건 칠판을 써서 얘기했으면 되게 쉬웠을 뻔한데 일단은 실패 확률과 투자 확률이 있을 때 투자 확률이 더 높으면 그 투자 확률을 택하는 게 투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단둘이 여러분하고 예를 들어서 저거 단둘이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쳐봐요. 가위바위보를 하면 여러분하고 저는 워낙 학교 다닐 때 확률이 50대 50으로 배워요. 그죠? 제가 요런 얘기는 뭐 방송에서도 가끔씩 하는데 50대 50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어떤 시청자분하고 10판을 해볼게요.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5대 5가 아니라 9대 1도 나올 수 있어요. 8대 1도 나올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배운 확률은 거짓말이네? 야, 확률이라는 거 역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숫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그 표본의 양을 늘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못 믿겠으면 지금부터 1시간만 옆에 분하고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계속 쉬지 않고. 그러면 거짓말같이 5대5가 됩니다. 확률은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숫자입니다.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투자에서 여러분들 9대1의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공 확률이 9고 실패할 확률이 10이에요. 반대로 성공할 확률이 10이고 실패할 확률이 90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들 운이 좋게 예를 들어서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 되지만 10이라는 거 확률을 선택해도 성공할 경우가 있어요. 왜? 10의 확률은 있기 때문에. 근데 90의 확률은 워낙 실패하는 확률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10이라는 걸 선택해서 맞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10이라는 확률을 나는 계속 100이라는 확률, 아니면 나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인정을 할게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가장 잘못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다 지금 같은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과이어린이 어쩌고 저쩌고 따져서 다 떠나서 어쩌다 굉장히 조심해라 뭐해라 막 해도 어쩌다 뭘 해요. 그러면 그 적은 확률이 성공을 합니다. 그럼 적은 확률이 성공을 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버리는지 아세요? 그 확률이 굉장히 큰 확률로 확정을 해버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지금 GRT라는 것 때문에 얘기입니다. GRT 맞아요. 수익 나셨어요. 근데 전 죄송한데 이 종목이 뭐 좋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이 종목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양정모님이 굉장히 말씀 잘해 주시죠. 맞아요. 필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광학 필름 이런 거 하는데 얘네 주로 만드는 필름은 포장 필름이에요. 포장지에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 같은 경우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장에 가면 막 신문지로 싸줬잖아요. 근데 요즘 그러지 않잖아요. 포장지 같은 거 웬만한 걸로 하면 옛날 같이 신문지 이렇게 하면 찍 찢기는데 요즘 포장지 어때요? 잘 안 찢기죠? 그거 왜 그럴까? 그게 다 필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필름 만드는 애들이에요. 어렵게 무슨 필름 하는데 주력은 얘네 그냥 그런 포장 필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회사를 싫어하냐? 이 회사 여러분들 아까 이 회사의 명도 잘 들어보시고 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중국 회사입니다. 사실상 이게 홍콩에 소재진 있지만 여러분 홍콩은 지금 중국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 중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대주주도 보시면 알 겁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래서 싫다 그랬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국 회사가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쉽게 말하면 엄청난 사고치고 많이 들어간 사건들 아시죠? 우리나라에 상장해놓고 중국 회사들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중국 회사들은 우리나라한테 전 그게 그 당시에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나라에 상장은 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은 쉽게 말하면 가져가겠다면서 얘네들 상법이나 이런 건 우리나라 상법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그 실적 발표를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기가 끝나면 우리나라는 45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상법상. 그런데 얘네들은요, 네, 그런 거 제한이 없어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솔직히 전 중국 회사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아시죠? 중국 원양자원 사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고섬 사태 여러분들 아시죠? 흔히 말해서 먹튀하고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돈으로 상장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 중국 회사인데 왜 우리가 니네 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아야 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돈 먹고 날랐어요. 중국 회사들. 근데 중국 고섬 사태는 좀 낯선데 고섬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가지고 정모님이 수익을 많이 낸 건 축하드릴 일이지만 저는 이 회사가 전 중국 회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합니다. 전 솔직히 이 회사 지금도 되게 안 좋게 봐요. 주가 올랐으니까 이 회사 솔직히 주가 왜 올랐을까요? 이 회사 작년 초인가요? 그거 했잖아요. 자진 상패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 실패하는 바람에 하다가 해가지고 지금 주가 올라가면서 지금 요즘 올라가는 이유 솔직하게 그거잖아요. 여기 대주주가 자진상패 얘네 그때 자진상패 공개 매수했었잖아요. 그러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거 자진상패 다시 공개 매수 들어갈 가능성 있다고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잖아. 아닌가요? 이 회사 솔직히 주가 좋아서 올라가요? 글쎄요. 저는 생각이 틀려요. 이 회사 자진상패를 하려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진상패를 하려면요.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없이 할래. 그러려면요. 대주주가 이 회사의 지분 95%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기대감, 그러면 공개 매수 다시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잘하셨죠. 거래량 얼마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시총 얼마 안 되거든요. 사기 편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뭘까? 샀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에서 작전이라는 거 하잖아요. 뭐 작전이라는 거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작전할 때 작전하는 애들이 뭐 그냥 막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올려 사기 한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다 스토리 짜요. 그런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물량은 언제쯤 터트릴 거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뭐 쉽게 말하면 개인들 들어오게 한 다음에 어디에서 물량을 던질 거고, 그거 스토리 다 짭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막 올리는 거? 아, 주식 올리면 작전? 여러분들 죄송한데 주식은요, 작전은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는 게 중요해요. 파는 게 기술이라 그래요. 작전에서. 그래서 작전한 애들 중에, 실패한 애들 중에 올렸다가 올리면 다 걔네들 성공했을 것 같죠? 아니요. 제대로 못 팔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 안 되고 이런 주식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따라 올라가면 내가 언제 팔 수 있겠지 생각하죠? 여러분들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그겁니다. 잘못하면 물량 소화가 못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물량 소화가. 그래서 전 솔직히 이런 주식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GRT가 뭐 얼마 더 간다? 글쎄요. 뭐 얼마 더 간다 그래도 저는 그래서 펀더멘탈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한 주식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전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의 요행수가 맞았어. 90%가 틀린 것 같아.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그 다음번에 저는 요번엔 10%가 맞아도 전 그 다음에 90%를 택할 겁니다. 왜? 결국은 90%가 90%의 확률로 이기거든요. 전 여러분들한테 뭐 제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대부분의 갖고 있는 주식들 지금 실적이고 뭐고 다 뭐 펀더멘탈 하다못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지금 어떤 종목들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 평가를 못 하겠다. 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과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건 뭐 제가 시장한 시간 때문에 얘기하겠는데 한번 여러분들 제 말이 믿기나 안 믿기나는 그럼 하나만 따져보십시오. 아시아 시장 오늘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저하고 방송 다 보시고 나서 아시아 시장 주요 시장들 몇 개만 올해 얼마나 올라갔나만 딱 하나만 뽑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과열되고 있고 이게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는지 그 나중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보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경제성장률 꼴찌입니다, 올해. 그거 딱 얘기 드릴게요. 경제성장률 꼴찌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과연 경제성장률 꼴찌인데 글쎄요. 만약에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할 말 없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한 번만 뽑아보세요. 그럼 제가 한 말이 과연 거짓말인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연 10%의 요행수를 택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GRT 지금 뭐 공개매수 대주주 공개매수 할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올라가고 하지만 전 이 회사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 일단은 뭐 75% 1,200원에 해가지고 수익은 많이 나셨는데 전 이렇게 수익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예. 가능성 있는 진짜 될 수 있는 회사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전 좀 운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솔직히 저는 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그다지 좋은 얘기를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LVMC 홀딩스인데 LVMC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여러분들 LVMC 홀딩스 하니까 이거 굉장히 생소하죠. 실은 이거 옛날에 제가 몇 번이고 경고했던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예, 제가 이거 월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몇 번이고 이거 굉장히 안 좋게 말했던 회사입니다. 옛날에. 이게 무슨 회사인지 아십니까? 아마 주식 좀만 하신 분들은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바로 코라홀딩스입니다, 이게. 코라홀딩스. 제가 예전에도 방송 나올 때마다 코라홀딩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로. 코라홀딩스 저는 이 주가 결국 올라갈 때 저 이거 이해 안 된다라고 몇 번이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뭐 이 반장이 없는 얘기 지어낸다. 한번 나중에 기사 확인해 보세요. 이거 결국 뭐 아시잖아요. 대표이사도 이거 주가 쉽게 말하면 조작했다 인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받지 않았나요? 아마 그거 기사로 있을 겁니다.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결국 뭐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주주도 인정해가지고 대표도 그래서 집행유예 받았어요. 법원에서 선고 나왔어요. 집행유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라가면 무조건 제가 지금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올라가면 이 회사가 좋고 나쁘고 따지질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들어가요. 왜? 와, 그다음부터 뭐 별말 다 붙이거든요. 이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당시에 라오스에 저기 뭐예요. 중고차하고 뭐 오토바이를 지금 계속 앞으로 경제성장을 하니까 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무리 라오스에다 뭘 중고차 그거 갖다 해서 팔아도 그게 얼마나 남을까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 그때 막 올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 2010년, 11년, 12년도
그때 다들 여러분들 혹시 많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주식을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한 얘기가 100%다 거짓말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이거 올라갈 때 그래서 그 코라홀딩스가 그 라오스에 뭐 그거 하고 뭐 태국에 뭐 하면 중고차에 뭐 한다 막 이걸로 해서 그 레파토리로 이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이걸 다 정당화 시켜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쉽게 말하면 주가 조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마사지하고 막 이랬다. 그래가지고 대주주도 뭐 그 대표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인정했고 그래가지고 집행유예 선고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전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팩트만 본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게 올라가면은 그냥 이 회사가 좋고 나쁘고 따지고 않고 무조건 좋아. 그럼 문제는 뭘까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이거를 팔 때 이걸 물량을 받아내는 건 누가 받을까요? 이때 이 물량들 누가 받았을까요? 다 개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빠이빠이 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는 이 뒷공간이 안 보이고 이 공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믿겨요. 왜? 야, 그 당시 코라홀딩스가 야 진짜 라오스에 야 이거 하면 얼마나 야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이제 그동안 갖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무조건 올라가니까 뭔 얘기를 해도 다 믿기세요. 지금 주식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대부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뭐 로봇 주고 뭐고 예 맞죠? 미래 산업이죠. 제가 이건 아마 강의 때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작년 연말에도 얘기했고 계속 제 강의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방송에서도 아마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을 겁니다. 라고 했어. 왜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모두 다 미래 산업에 해당하는 주식들은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포기가 안 돼요.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올라가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게 비이성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왜? 다 미래 산업이라고 이제 갖다 붙일 거거든. 미래 산업 맞거든. 제가 걱정했던 면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지금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갈 것도 알아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그때서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때서 한번 들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쨌거나 이런 주식들이 지금 이 주식 뭐 요번에도 뭐 무슨 바이오하고 뭐 한다 막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웃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야 옛날에 그 모습이 또 나오는 건가? 이러고 하여튼 웃고 개인적으로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거 회사 글쎄요. 좋게 봐야 되는데 저는 잘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뭐 올라가서 뭐 어떻게 또 다시 올라갈 일이 있다. 뭐 그러면 제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전 뭐 주가 이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뭐 누가 뭐 수급으로 올린다.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과연 LVMH 홀딩스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을지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저는 전혀 제 눈엔 올라갈 펀더멘탈적인 매력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게 제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데 정모님한테 뭐 정모님 주식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못 냈기 때문에 그건 죄송하고 뭐 주식이 올라가는 건 모르겠어요. 떨어지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는 이 주식의 상승을 저는 이게 정상적인 상승으로 전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정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거나 수익은 나이스니까 축하드리고요. 뭐 75%나 사셨는데 나중에 잘 정리 타이밍 때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내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해서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요번 주는 없고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강의가 포항에서 있습니다. 15일 오후 2시부터요.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저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필요한 얘기들 글쎄요. 지금쯤 되게 재밌을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전에도 그랬고 계속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강조했던 얘기인데 요즘 생각이 나시면 다행인데 또 안 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뭐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나 나쁜 놈이야 그리고 나쁜 짓 하는 놈은 차라리 좋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 나쁜 놈 아니야 그리고 나쁜 짓 하면 그게 진짜 더 나쁜 놈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 얘기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지수를 저 밑으로 가서 죽이는 시장은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시장이 나쁘다는 거를 모르고
당하시게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실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게 제가 말했던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염려했던 게 시작된 겁니다. 예. 그게 뭔지는 더 시간이 지나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걱정했던 게 바로 이 모습이었거든요. 절대 시장이 이제 밑으로 지수로 여러분들 눈에 봐도 야 봤지 시장 위험하지 이렇게 안 죽여요 이제. 예. 그러면 그래서 더 어려운 시장이 열어질 거라는 게 이제 시작된 거고요. 그 작업이 시작된 거라서 예 글쎄요. 뭐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오십시오. 그럼 강의 때 얘기할게요. 뭐 여기서 뭐 얘기하기엔 너무 긴 얘기들이니까 그래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저 광주 사는 곤이라고 합니다. 누구요? 광주 사는 곤이라고 합니다. 곤이? 예, 예. 어 곤입니다, 곤. 예. 곤이 화또 잘 치세요? 곤이게? 아니요. 그 예, 타짜에서 나오는 게 곤이잖아.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요. 곤이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41살입니다.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한 8년, 9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캠트로닉스 매수가 얼마요? 24,000원에 네. 30%. 네. 그다음 솔루엠 네. 24,000원에 예. 30%. 네. 인선 ENT 예. 11,000원에 예. 30%. 네. 예, 이렇게 가지고. 어유 이분 우리 곤이님은 뭐가 궁금하실지 제가 전혀 감이 안 잡히네. 네, 저는 실은 솔루임이나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반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예, 그런데 실은 캠트로닉스가 제일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캠트로닉스요? 보니까 네네. 뭐 주식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 함부로 경솔하게는 안 하려고 하시는 분 같은데 네네. 일단은 8년이나 하셨고 캠트로닉스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 캠트로닉스를 한 2년 전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폴더블 폰의 UTG 하고 그 다음에 뭐 본업에서 워낙 탄탄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 VTX 모듈도 기술. 하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UTG는 안 되고 결국에는 삼성에서 채택을 못 받고 근데 저는 자율주행의 시대는 한 번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애플에서 시가 쿼를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EUV 핵심 소재 작년 12월 달에 그게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증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가격대가 저희 본전인데 반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반장님이 이 기업은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하면 전략 매도하고 그냥 다른 기업으로 그냥 갈아탈까. 만약에 진짜 보니까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는 티가 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면 저도 이렇게 제 방송을 진짜 많이 본 분들 아니 방송 많이 봐요 이렇게 말을 하신 분하고 얘기를 좀만 나눠보면은 금방 제가 알아요. 근데 보니까 진짜 많이 보시는 분이야 이분. 근데 이렇게 제 방송 열심히 보시는 분한테는 제가 상담할 때 조금이라도 제가 하는 것 의견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곤이님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캠트로닉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보니까 공부가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난 우리 곤이님이 일단 전화를 주셨으니까 우리 곤이님의 포인트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얘기하자면 캠트로닉스의 어떤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곤이님한테 딱 필요한 설명. 결국 요번에 이거 올라온 거는 아시다시피 캠트로닉스 자체 매력이에요? 아니에요? 특별히? 그건 아니잖아.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시장의 어떤 그런 거에 영향도 받았고 그리고 요번에 또 뭐가 있었어요? 얘네 OLED 부분이 OLED 투자했잖아요. 네네. OLED는 네네.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래요? OLED는 결국 되는 분야라 그랬어? 안 되는 분야라 그랬어? 결국은. 안 되는 분야긴 하죠. 제가 OLED 안 된다 그랬다고? 되는 분야긴 하죠. OLED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 그랬잖아. 네네. 한번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결국 삼성도 뛰어들었죠. 네네. 결국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삼성이 OLED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안 합니까? 결국은 OLED를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러니까 삼성이 결국 OLED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 OLED에 대해서 제가 되는 분야라고 계속 했던 거는 OLED 쪽은 갈 수밖에 없는 분야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요번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뭐 OLED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분명한 거는. 근데 시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장에 영향을 전혀 없이 이 모습이 나왔다면 전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의 모습을 좀 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지금 24,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2만 원이나 뭐 17,000원이나 뭐 18,000원 요쯤 갖고 계셨다면은 제가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에 지금 여기에서 사셨으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지금 현재 가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지금 파세요. 아, 네. 그리고 절반을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뭐 좀 더 올라가더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봤을 때 그 가격 밑으로 다시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가격이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차라리 그 15% 사놨던 거를 그때 다시 매수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30%를 채우세요. 아,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네. 스킬적인 면인데 이거는 예. 왜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고니님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 뭐 이 회사가 어떻고 이걸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지금 느낌상.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고니님한테 맞게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월봉 보시면 알아요. 월봉 보시면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월봉은 맞아요. 이 정도면. 왜냐? 얘가 올라가고 나서 2년 동안 지금 1년에서 2년 지금 사이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가 그다음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얘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매력이 분명히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부담 없이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산다는 생각. 아시겠죠? 네네.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솔로인데요. 솔로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스피드 상담할 때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 날이었죠? 요거 다음 날. 네, 맞아요. 그때 예. 삼성전기에서. 제가 삼성전자, 그러니까 전기가 2대1 빠져나갔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 매수 거래에서 그날 2위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랬죠. 네네. 그거 보셨죠? 네네네. 왜일까요? 그리고 올라왔죠.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 답은 하나잖아. 아니, 외국인 애들이 바보냐고. 그걸 삼성전기 2대 주주가 빠져나간 걸 왜 받았겠어? 밑으로, 내리 꽂으려고 받았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한테도 힌트는 계속 드렸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빠져나가는 거를 여러분들은 제가 그때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게 솔로면 혹시라도 나오면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설명드렸으면 하는데 그게 그때도 스피드 상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길게 못했는데 쉽게 말하면 2대 주주가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가 빠져나가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무섭게 보셨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이해가 안 된 게 그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삼성이 사면 무조건 삼성이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고 삼성이 뭐 그 계열사가 뭐 파밀려면 무조건 나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삼성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뭐 물론 삼성이 상당 부분 차지하지만 삼성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삼성이 중요하긴 해요. 그럼 현대차는 뭐냐? 그잖아요. 안 그래요? SK는 네, 뭐 맞아요. 그러면 허수아비예요? 아닌가요? 제가 뭐 없는 말 했어요? 맞잖아요. 그럼 LG 허수아비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성이라는 걸 중요시하는 건 알겠어. 근데 마치 삼성이 해야지 모든 게 다 되고 삼성이 손만 떼면 뭐든지 다 망한다. 이런 마인드로 갖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 현대차는 무슨 허수아비예요? SK는 허수아비예요? 뭐 LG는 허수아비입니까? 걔네 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에요. 어느 정도 받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그때 2대 주주에서 빠져나간다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학습 효과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더 오르고 있는 게 그겁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3인보드 같은 거. 3인보드 같은 거는 물론 삼성전기가 있으면 뭐 하지만 삼성전기가 없더라도 얘네 3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전자 그 가격 표시 그 기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서는 더
중요해지겠죠.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에서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런 거 하는, 예를 들어 그런 수작업할 수 있는 직원들 고용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인건비 당연히 줄이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비싸니까 어떻겠어요? 막 파격세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도 막 빨리빨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막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 인플레이션이니까 오히려 가격을 다운시키면 어떻겠어요? 효과가 더 그쪽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판매할 때. 그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반장은 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저는. 그죠? 전 투자라는 사람이니까 뭐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뭐 가격이 좀 빠졌다고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가격 변동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생각은 저는 뭐 계속 바뀔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인선 E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길게 차분히 가져갈 주식이 이거는 뭐 드라마틱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이나 월봉이 이제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과열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정을 이제 잘 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주 뭐 엄청난 큰 수익을 노리는 분이 아니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엉뚱한 거 하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지금 막 불나방 같이 이거 붙었다 저거 붙었다 하는 분하고 몇 년 뒤에 쉽게 말하면 계좌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더 괜찮았나 하면 차라리 이런 분들이 더 괜찮을걸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합당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떻게 세 종목 다 상담해 드렸고요. 특별히 한 가지만 간단하게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요? 빨리. 팀트레스 그러면 좀 절반 팔아서 저 인선 ENT를 조금 더 사는 거에 아니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인선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것까지.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감사하고요, 고니님.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는 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포항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니다.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포스코 국제관 아시죠? 포스텍 포항 공대 내에 있는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입니다. 다음 전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있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예, 대전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누구요? 이대원. 이대원님, 반갑습니다, 대원님. 예. 예, 연세 어떻게 되세요? 6학년입니다. 아, 주식 경력은? 예? 주식 경력은 초보입니다. 초보요? 예. 예, 그래요. 대원님, 6학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원님도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긴 하신데, 근데 뭐, 대원님 다닐 때나 저희만 할 때만 해도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하는 이 학교가 그때는 저희는 국민학교라고 불러가지고 이 초등학교라는 걸로 많이 바뀐 지는 그래도 꽤 됐는데 아직도 이 초등학교가 입에 붙으세요? 아직도 국민학교가 입에 많이 붙어 계시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죠? 국민학교다.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하면은 이게 잘 입에서 이게 워낙 바뀐 지 꽤 됐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6학년 하면 국민학교 이게 바로 먼저 튀어나와요. 저도. 버릇을 참 이게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버릇을 잘 들여야 돼 뭐든지 주식도 그렇구나. 그래요. 일단 먼저 대원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매수가 얼마요? 54,000원에 40% 갖고 있고요. 예, 많이 갖고 계시네. 예. 현대오토에버. 예. 113,900원. 예. 25% 정도요. 예. 그리고 고영. 예. 16,00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알겠어. 뭐 종목이 여기 제일 많네. 일단 이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거래 중지돼갖고 다시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는 뭐 많이 오르구나 하고 한번 사봤는데 좀 그런 상황이 잘 안 올라가네요. 이렇게. 주식 초보라 그러셨죠? 예. 주식 초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초보들이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을 위험한 가격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그래도 저는 대원님한테는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들이 느낄 수 있는 유혹을 잘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대원님도 솔직히 주변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 보면은 막 이런 주식 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왜 그런 주식을 사 그냥 차라리 화끈하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래도 좀 회사가 좀 튼튼하지 않나 생각 들어가고요. 맞아요. 근데 이 초보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차라리 이러면요. 쉽게 말하면은 크게 망할 일은 없어요. 대원님. 예. 근데 초보들은 안 망하는 쪽을 자꾸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실력도 안 갖추고 나 돈 벌래 하고 무조건 위험한 것만 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건 또 어디서 배우셔가지고 하이 리턴을 하려면은 하이 리스크는 징어줘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가 이거 여러분들 진짜 죄송해요. 실전에서 많이 보면 느끼는 건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하이 리턴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하이 리스크로만 많이 가요. 거의.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왜 굳이 하셨을까라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봤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지금 하이 리턴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접근들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제 좀 더 시간 지나보면 알 거예요. 이제 하이 리턴이 더 컸던 게 아니라 하이 리스크로 더 큰 선택을 하셨다는 게. 근데 그거는 아무리 그 당시엔 얘기해도 몰라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되고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도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벌어도 봤다가 진짜 완전 다 망해도 봤다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로 어떻게 그걸 다 아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유 저는 뭐 안 해봤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요. 이건 칭찬해 드리고 싶고 하나솔루션 일단 하나솔루션 비중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하고 나서 이게 그 갤러리가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거 됐는데 결국 갤러리아 하나솔루션하고 갤러리아는 안 올렸던 건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예. 그리고 사실상 그 하나그룹의 셋째 아들 분한테 그 유통은 주는 게 맞았기 때문에 어차피 잠깐 보관하고 있었던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그때 갤러리 합병할 때도 그랬잖아요. 잠깐 보관하는 거다. 시장에서 다들. 그죠? 결국은 빠져나간 거고 그건 너무 이상적인 현상이었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현대 오토에버나 하나솔루션이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은요. 오르고 나서 그다음 굉장히 조정을 잘 받고 있는 모습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대원님한테는 되게 쉽게 얘기할게요. 대원님한테 이따가 쉽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대원님은 지금 이거 그냥 들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원님한테는 제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주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워요. 쉽게 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보시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위로 간다라는 거에 거의 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대부분이 다. 근데 물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태양광 쪽으로 해서 요번에 항상 얘는 미국 쪽에 강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의 매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주봉상 보더라도 하나솔루션 이미 가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건 맞아요. 업그레이드 되는 건 맞아. 근데 얘는 대형주입니다. 얘 보고 중소형주라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솔루션은 어쨌거나 대형주에 들어가요. 그러면 대형주들은 문제가 뭐냐면 대형주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개별주 특성이 있듯이. 쉽게 말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지금 주봉을 켜놓은 이유가 쉽게 말하면 이 가격대에서 놀던 애가 이제 이 가격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대가 틀려졌어요. 가격대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대형주들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가격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조정받고 바로 나갈 거야. 솔직히 재작년이나 이럴 때 태양광으로 하나솔루션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들 금방 다시 치고 나갈 줄 알았어요. 다들. 근데 하나솔루션 어떤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못 치고 나가죠. 왜냐하면 대형주는 여러분들 한번 가격대가 업그레이드 되면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도 필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대형주들이라는 건 대형주의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주봉으로 볼 땐 그때가 더 편해요. 월봉이나 주봉을 한 가격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그 업그레이드의 어느 정도 시간대를 유지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하나솔루션은 여러분들 뭐 지금 뭐 태양광이 어쩌고 뭐 IRA 덕을 보고 어쩌고 그건 다 아는 얘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업그레이드 된 이 기준에서 어느 정도 치고 나갈 거냐.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어느 정도 치고 나갈 거냐.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를 봐야 돼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가격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격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 제가 손절가 드릴게요. 오히려 지금 40%에서 너무 많아요. 54,000원인데 죄송한데 요 매수가 근처 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한 절반 한 20에서 30% 파세요.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예.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 예. 일단은 왜냐면 제가 좀 전에도 뭐라고 했어요. 대원님은 초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대원님은 쉽다 그랬지. 예. 그래서 이게 대원님 같은 경우는 초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변동하거나 이럴 때 조금 그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가격이 깨지면, 현재 가격이나 매수한 가격 근처가 오면 한 20-30%는 파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만 홀딩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라도 밑으로 내려온다. 밑으로 뭐 여기 어디쯤으로 내려온다. 오히려. 그러면은 차라리 그때 얼마를 더 사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초보가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매수 타이밍을 주는 것도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요 가격대 이 많은 물량을 들고 가지 말라는 게 제 핵심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결국 현대차 그룹에서 뭐 자율주행이니 뭐니 할 때는 얘네가 소프트웨어 다 하잖아요. 얘네가 워낙 흡수합병한 거잖아요. 현대 그 오토엠하고 어디예요? 그 MM 소프트인가요? 예, 현대 그 세 개를 흡수합병했다는 건 아시죠? 두 개. 그래서 얘네 그 오토에버로 된 거 모르세요? 예. 그건 알고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얘네 같은 경우에 현대차의 그 핵심인 소프트웨어 쪽을 하기 때문에 뭐 도심 항공이라든지 로봇 뭐 여러 가지의 얘네가 다 핵심이 되는 애는 맞아요. 오토에버가. 그리고 얘네 현대차 그룹이 얘네 지분 몇 프로 갖고 있는지 아시죠? 예, 70 몇 프로인가? 70%인가? 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조정도 지금 잘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딱 하나만 지키면 돼요. 예, 뭐 하나만 지키면 되냐? 지금 우리 대원님이 보셔도 어때요? 제가 이렇게 네모로 치고 있는 요 박스권은 굉장히 조정을 잘 받고 있는 박스권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박스권에서 이렇게 조정을 잘 받으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죠.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 9만 원 보이시나요? 9만 원? 9만 원이 깨지면 얘는 일단은 손절을 하는 걸로 할게요. 9만 원.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7만 원, 8만 원, 6만 원 혹시 밀린다? 그럼 차라리 그때 다시 사세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대원님 같이 초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쉽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시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냅두시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 또 그리고 고용 같을까요? 예? 하나 뭐 좀 여쭤볼까요? 예, 뭐요?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오토에버가. 오토에버가 뭐가 없다고? 거래량이 많이 없는 오토에버가 거래량이 별로 없다고? 이게 워낙 오토에버 자체가요, 그렇게 거래가 붙는 주식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서 실은 개인들이 하기 그렇게 좋은 주식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좀 안전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량이 없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게 나중에 현대 만약에 거래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오토에버가 나중에 무슨 뭐 액면 분할이라도 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요거 거래량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도 매수가가 얼마예요? 16,000원 정도 되시다 10%밖에 안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고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거 손 대라 그럴 텐데 지금 주봉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봉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무리는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10%는 그냥 들고 가시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대원님이 만약에 어느 정도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다 이러면 제가 다른 상담을 했을 텐데 초보기 때문에 대원님한테는 요 정도 지금 제가 지시해드린 부분이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하여튼 전화주셔서 감사하고 대원님 앞으로도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도움 받으시면서 앞으로도 주식 해보세요. 위험하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항상 시원한 답변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건강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열려 있고요. 아까 지금 나갔지만 다음 주에 저번 주에 분당에 진짜 저희가 되게 큰 데 빌렸거든요. 예. 근데 분당에 요즘 분당에 워낙 뭐 요즘 강의에 사람들 많이 오시니까 근데 진짜 근데 큰 데 안 빌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진짜 그래도 빈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 거기가 대도시에서도 그 정도 큰 데는 잘 안 빌릴 정도로 큰 데인데 굉장히 많이 오신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감사하고 그만큼 또 제가 오신 만큼 제가 또 보답하려고 많은 이야기 해드리니까 예, 여러분들 요번에도 또 많은 이야기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포항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양천구요. 양천구요? 네. 성함이? 네 엄마예요. 누구 엄마? 현실이 엄마예요. 현진이 엄마! 반갑습니다. 네. 현진이 엄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학년 5반이요. 주식 경력은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일단 네. 우리 현진이 어머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진성 TS요. 진성T 씨요? 예, 매수가 얼마요? 12,121원이요. 비중은요? 예, 8%고요. 예. 또 있나요? CIS. 네, 뭐요? CIS. CIS? 예. 네. 매수가 얼마요? 14,960원에 10%. 네. 해성산업. 예. 11,980원에 10%. 네. 제주산업. 제주 뭐요? 제주 산업이요? 제주는 반도체만 있는데? 네, 제주산업이요. 예, 제주. 매수가 네. 얼마요? 네, 5,690원이요. 비중은요? 10%요. 10%요? 예. 네. 대원비디어요. 대원미디어요? 네. 예, 매수가 얼마요? 16,450원에 10%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주식을 보니까 지금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제가 네. 많은 종목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종목을 제한돼서 받게 되는데 네. 네. 지금 주식이 되게 많으세요. 많으시죠, 실은? 네. 더 많죠? 내가 계좌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시죠? 네. 그래요, 예. 왜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예를 네. 들어서, 어디, 껌댕이 묻는 곳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석탄 있는 곳에, 그러니까 연탄 있는 곳, 연탄재 가지고 막 애들이 연탄 가지고 놀았어. 그런 다음에 얘네는 자기가 손을 깨끗이 씻고 엄마한테 갔어. 그런데 엄마한테 너, 연탄 만지면서 놀았니? 근데 자기는 손을 씻었으니까, 아니야, 엄마. 이러는데, 엄마가, 너 왜 거짓말하니? 그럼 얘는 궁금하겠죠. 그죠? 왜 궁금할까? 얼굴에 까만 연탄자가 다 묻어 있어. 근데 지 손만 닦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깨끗하잖아. 근데 얼굴에 연탄 묻은 건 어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알듯이 제가 쉽게 말하면 현진이 어머님 그것만 봐도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제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개인들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 예.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주식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마 현진이 어머님이 이렇게 주식 수 종목 많이 늘릴 때 분명히 그런 생각 갖고 늘렸죠. 리스크를 분산해갖고 계란은 항상 한 바구니에 담지 말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늘리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 전에도 얘기 드리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무슨 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여러분 뭐 계란이 건 많은 사람들 얘기지. 우리 개인들이 계란이 뭐가 많긴 계란 하나인데 달랑. 하나인데 뭘 남아 담어. 한 바구니에 담아도 뭐 하나나 끼켜야 둘인데 뭐 한 2, 30개 있는 사람들이나 나눠 담지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게 웃긴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 격언이나 이런 것들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근데 그 격언들을 여러분들은 금과 옥조 같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래. 그러니까 종목 수를 많이 해야 돼. 에이, 누가 그래. 아니야, 개인들. 남을
계란이 없어 별로. 그러면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아도 돼. 이거 그냥 계란 하나 있다고 칠게. 그러면 한 바구니에 담고 편하게 가는 게 나지. 계란을 뭐 그거 하래. 그래가지고 계란 하나 담고 있는데 막 뭐 바구니 막 4개 5개 막 이러고 낑낑대고 가. 어떤 게 나아요? 앞에 게 낫죠? 하나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수를 많이 한다는 소리는 내가 그만큼 나 주식을 잘 몰라요라는 거지 절대 리스크 분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주식은 개인들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나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와, 어디서 뭐 전문가 방송 하는데 뭐 종목을 8, 9개, 10개, 뭐 30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네. 왜냐면 개인들을 모르니까 너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어도. 네. 그건 네. 뭐냐. 그렇게 하면 지는 면피가 되죠. 왜? 뭐 예를 들어서 30종목 했어. 그러면 뭐 많은 종목이 빠져도 뭐 그중에 한두 개 오르는 애 없겠어요? 있겠지? 그럼 한두 개 오르는 애 가지고 얘기하면 돼, 지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나머지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뭐 하는 뭐 전문가 방송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다들 많이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진짜 나쁜 행동이에요. 진짜 여러분한테 나쁜 행동입니다. 왜? 그건 자기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용해 먹으려고 철저하게 면피하는 행동이지 절대 개인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개인을 위한 행동을 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리스크 분산? 진짜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한테 그런 말 하면서 자꾸 자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다들. 그래요. 일단은 먼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성산업하고 제주산업이요. 제주 반도체라니까 제주 산업 없어. 네, 반도요. 성산업하고 제주 반도체. 예, 그래요. 네. 일단은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더 문제는. 지금 해석은 자꾸 내려가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되나? 해성산업이 자꾸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해성산업 근데 이거 사실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현재 어머님 얘기를 싹 들어봤을 때 해성산업에 대해서 전혀 거의 모르시고 사신 분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갑자기 자기가 어느 날 해성산업을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서 누가 산신령이 나와서 해성산업을 사랬대. 이거 아닌 이상은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셨단 말이야. 네, 텔레비에서 그 전문가님이 그러니까 근데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전문가는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근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꽂히셔서 사셨어요? 자기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금방 많이 뭐 올라가지는 않지만 길게 가져가면은 괜찮다. 그래서 길게 가져가면 괜찮다. 네. 그래요. 이게 해성산업의 주봉이거든요. 이게 주봉인데요. 주봉 보시면 거의 잠자는 주봉이에요. 근데 길게 가져가면 언제 괜찮아질까? 나 갑자기 그분한테 궁금해지네? 과연 이게 언제 괜찮아진다 그러는 걸까? 괜찮아질 요인이 뭐가 있을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얘네들은 워낙 여러분들 혹시 얘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죠? 얘네들 건물 관리해준 애들이에요. 건물 관리. 그것도 모르셨어요? 네네. 이 건물 관리 애들인데 얘네가 그나마 저기 보시면 2021년도에 22년에 잠깐 거기 반짝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그래도 자기네가 좀 이제 성장이라는 걸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한국재진가를 인수해요. 네. 그건 아셨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네. 한국재진가 그래가지고 얘네가 그때 잠깐 주가가 일본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요. 그때 얘네가 주가가 잠깐 반짝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빠지는 거야, 지금 계속. 왜 빠진지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얘네는 매력이 없는 회사예요. 얘네들 뭐 자회사 해성DS인가? 걔네가 무슨 뭐 저거 한다는 것 때문에 뭐 차량용 반도체 뭐 리드 프레임 한다는 것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얘네한테는 성장 포인트 아니에요, 별로 그다지.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주봉 보여드리면서 과연 이걸 길게 가지고 가면 괜찮다는 포인트가 뭐지? 라고 제가 계속 궁금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얘는 투자 포인트가 없는 회사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해성산업을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저보다 주식을 월등하게 잘한다 그럼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주식 경력으로 제가 그래도 공부 꽤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상식으로 이게 투자 포인트를 전 못 찾겠어요. 만약 수급으로 올린다. 그럼 내가 할 말은 없어요. 왜 수급은 뭐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올리려면 올리는 거니까 뭐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못하지. 근데 과연 투자 포인트로 뭐가 있는지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투자 포인트를 못 찾겠어요. 그게 제 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관장님이 없애라면 다 없앨게요. 그러니까 전 투자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 저는 개인적으로 안 끌고 갑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7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워낙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팹리스지만 아시다시피 얘는 그 팹리스에서도 얘는 주로 메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게 그 다른 애들은 여러분들이 얘네가 팹리스라고 무조건 좋게 보시는데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봉으로도 지금 뭐 굉장히 조정받고 잘 튀어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얘는 별로 그다지 전 승산이 많은 애는 아니에요. 현재 이걸로 왜냐 얘는 메모리 쪽 팹리스예요 주로. 얘는 비메모리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메모리 그 팹리스도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쪽이 좀 틀려요. 더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근데 어쨌거나 얘네는 메모리 쪽으로 거의 치중돼 있는 애들이라서 얘는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좀 그렇게까지 평가를 높게 하고 싶진 않아요. 항상 저도 이거 몇 번 상담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얘는 평가를 되게 박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전 얘는 메모리 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 팹리스는 전 그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팹리스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데 투자가 곧 성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파운드리는 이제 대만 TSMC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신데 아직도 팹리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팹리스 우리나라 지금 기술력 파운드리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파운드리보다 더 못하면 더 못해요. 예. 왜냐하면 팹리스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대만 이런 쪽이 팹리스 꽉 잡고 있어요. 오히려 파운드리는 삼성이 그나마 삐짓고 들어갔죠. 어떻게? 팹리스는요 지금 우리나라 웬만한 애들 하나도 거의 못 찍거든. 뭐 그나마 좀 큰가 LX 세미콘이거든요. 걔네들도 뭐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에요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팹리스는 진짜 여러분들 파운드리는 오히려 아시더라고요. 좀 팹리스는 파운드리보다 더 먼 산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팹리스를 굉장히 뭐 이제 정부에서 투자하고 뭐 이거 투자하니까 성공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송한데 투자한다고 성공하진 않아요. 그럼 모든 산업은 다 성공했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팹리스 현실이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파운드리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키워야 되는 건 맞아요. 빨리 키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진짜 경쟁력 이제 아예 이제는 거의 고착하려면 이제 못 따라가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삐지면 삐질 수 있는데 이제 몇 년 뒤면 제가 봤을 때 이제는 팹리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시장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먼 산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특히 메모리 쪽으로 해서 제주 반도체는 그다지 희망이 크게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690원인데 이거 뭐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져가신다고 해서 크게 수익을 낼 일은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빨리 차트로 하겠는데요. 그리고 CI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3,900원 정도 현재가 되고 있는데 CIS 같은 경우에 아까 매수가가 14,000, 15,000원 정도 되셨어요. 한 요 정도에 사신 건데 요거 같은 건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지금 오히려 우리 현진이 형님한테 어려운 얘기해봤자 머릿속에 지금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오히려 쉬운 얘기 해드릴게요. 12,0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이거 12,000원.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돼도 욕심내지 마시고요. 17,000, 8,000원 사이에선 이익 실현하세요. 아시겠죠? 예, 요것만 잘 명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예, 대원 미디어인데요.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뽑고 나서 이런 종목들 웬만하면 제가 방송에서 계속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희 방송 잘 안 보셨나 봐요. 그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다른 전문가 방송은 열심히 보시면서 일단 여기서 한번 삐지긴 할 거예요. 그래요. 16,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종목들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삐진 종목, 그러니까 삐졌다. 올라간 종목, 예, 솟은 종목. 저도 이게 한번 삐지면 이게 티가 나서 큰일 났네. 한번 올라간 종목들 제발 사지 말라 했는데 내 말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 말은 그렇게들 잘 들어. 그러니까 제발 이런 종목들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 내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냥 한 명 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나 부산의 예. 오동현입니다. 오동현? 예. 예, 오동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주식 경력은? 한 1년 거의 돼갑니다.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케미칼이에. 예, 뭐야? 안 들려요. 태경. 태경 케미칼. 예, 매수가 얼마요? 예, 13,500원에 60%. 20%요? 60. 60이요? 어휴. 예, 또요. 장기 EV. 예, 상기부에. 예. 24,300원에 15%. 15%요? 예. 예. 어차피 지금 보니까 뭐 태경이 뭐 너무 많으신데 예. 태경 쪽에 포인트를 그냥 두셨네. 그죠?
예. 예. 일단 태경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더 상담하기가 쉽죠. 예. 태경에 예. 대해서 이렇게까지 좋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름 대비해서 이쪽으로 좀 밀렸습니다. 여름에 예. 제가 왜 지금 한숨을 쉬냐면 예. 이 회사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대충은 조그만 드라이 아이스. 이 회사가 워낙 액체 탄산하고 드라이 아이스 하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액체 탄산은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 탄산 쪽이 탄산 가스 이런 게 선박 용접할 때 쓰여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거고 모르셔도 뭐 특별히 상관없는데 제가 일부러 이 회사 월봉을 켜놨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이 지금 일부러 선생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월봉을 보시면 얘가 갑자기 거의 한 20년 동안 잠자던 애가 갑자기 미친 듯이 솟아요. 그리고 멈췄어요. 그리고 빠져요, 슬슬. 왜 미친 듯이 솟은지 아시죠? 예.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왜 그래? 예.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예. 여름. 여러분들 드라이 아이스 얘네가 드라이 아이스 무슨 뭐 쿠팡이나 오아시스 이런 데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때 코로나 때 막 터지고 기억나시죠? 집에서 아무것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못 먹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다들? 시켜 먹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예. 뭐 배달할 때? 그러면 배달할 때 드라이 아이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라는 게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겁니다. 얘네가 20년 동안 잠자던 애인데 아무 매력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드라이 아이스의 수요가 늘 수 있는 그 기본이 깔리니까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랬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얘기하셨어요. 그죠? 여름이 다가오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라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네는 드라이 아이스가 주력인 게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럼 드라이 아이스가 그렇게 여름에 매년 여름은 돌아오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매년 여름은 덥지 않나요? 맞죠? 예. 그러면 선생님 논리대로라면 드라이 아이스가 여름 때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러지. 맞나요? 예. 제가 이론적인 뭐 이게 그런데- 뭐 비약은 아니죠. 그죠? 선생님 말을 하나씩 반대로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얘가 여름에 주가가 그걸로 인해서 상승한 적이 한번 있나 보세요. 2020년 빼고. 없어요. 예. 이 소리 무슨 소리냐. 드라이 아이스가 여름에 팔린다는 걸로 이 회사를 접근하면 크게 낭패를 본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미 주식에서 보면 답은 다 나와 있겠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실은 선생님의 그 답은 제가 풀어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주식 얘 자체 모습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걸 체계적으로 뽑아내는 훈련이나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막연히 드라이 아이스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제가 흔히 저희 방송에서 제가 흔히 말하는 게 있어요. 닭고기 파니까 여름에 삼계탕 때문에 이거 옛날 마인드예요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니까 여름에, 비 오면 장마철에 농약주. 이런 것들이 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마인드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같은 시장을 미리 예견해 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이제 시장이 절대 여러분들을 죽일 때 지수로 내려가서 죽이는 시장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죽는 걸 모르고 죽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지수 안 내려가서 죽인다니까, 이제 보시라고. 이제 그 시장이 시작됐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마인드로 옛날같이 주식시장 확 내려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마인드로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60% 들고 갈 주식 절대 아닙니다. 절대.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상기 E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기 EV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4,300원인데요. 24,3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용 부품, 배터리 부품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상기 EV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전기차용 다른 애들 주가 요번에 나름대로 올라올 때도 얘는 거의 못 올라가죠. 왜냐? 얘는 그만큼 제가 봤을 때 매력을 이미 상장할 때 다 소진해버린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좋다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전 그래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얘네들 락업 물량들이 이제 계속 풀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사셨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주식은 오히려 빨리 팔아야 될 주식이죠. 그래서 이 주식은 빨리 파는 쪽이 더 나을 거라는 거. 왜냐하면 얘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저점 17,000원 분명히 전 깨고 내려간다고 봐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뭐 오히려 태경케미칼 같은 종목 많이 끌고 갈 종목 절대 아니라는 거 저희 방송 통해서 확실하게 오늘 아주 큰 거 얻으신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동현님 이거 60%이기 때문에 이거 한 10%만 뭐 그나마 그래도 난데 60%짜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식을 60% 사셨었다는 거는 엄청난 위험한 행동이셨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예 진짜 이거 자살 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자살할 뻔한 거 구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잘 저기 하시고 참고하시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더 합당한 주식, 합리화된 주식, 예, 가능성 있는 주식 그런 주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면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번 주는 없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1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요.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예, 뭐 재밌는 이야기들, 필요한 이야기들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제가 말했던 바로 이제 그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분당에서 강의한 역사상 그렇게 많은 인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그래도 제 얘기에 대해서 이제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한두 분이라 더 생긴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번 주에 방송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했는데 솔직히 방송 요즘은 좀 힘들어요. 예, 제 마음대로 방송 못하는 부분들도 하나둘씩 생기는 것 같고 이래서 좀 많이 힘들어서 좀 방송에 대한 회의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강의에 대한 회의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저번 주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는 날까지.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뭐 언제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한 날까지는 열심히 또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하는 시간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KTC 알습니다. 예, 058850입니다. 예, 확 솟았죠. 이런 거 확 솟으면 접근하면 안 되는데 4,875 보세요. 5천에 접근했죠. 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반등. 이런 거 노리. 물론 그래요. 제가 아까 오늘 방송 처음에도 얘기했죠. 10% 90%가 있으면 10%의 확률도 확률이에요. 근데 10%의 확률이 한 번 맞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 10%의 확률을 100%의 확률화 시켜버려요. 10%의 확률은 앞으로도 10%의 확률이에요. 90%의 확률이 이번에 10%가 맞았으니까 90% 틀렸어. 에이, 아닙니다. 다음에 앞으로 10판 하면 90%가 9번 맞아요. 걔는 10번 중에 한 번 맞는 그 한 번이 이번에 맞았던 것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주식 자꾸 하지 말라는 게 이건 여러분들 펀더멘탈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빨리 조금이라도 반등할 때 그냥 손절하셔라. 그러지 않으면은 아주 힘들어지실 수도 있다. 물론 뭐 N자형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글쎄요. 그렇게 10%의 확률에 승부를 걸어서 이분이 과연 나중에 성공할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사마페인트입니다. 예, 000390입니다. 사마페인트. 예, 000390. 일단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세요. 이분 지금 화면 좀 크게 잡아주시면 보세요. 이분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요런 데 산 거야. 요런 데 산 거야. 예, 요런 데 산 건데 요런 데 샀는데 보세요. 만약에 요런 데 지금 선생님 같이 지금 첫 번째 분 같이 이렇게 해서 튀어나가는 걸 생각했어.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 이분 지금. 보세요. 아주 딱 좋네. 다음 종목이. 여기에 해당하네. 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은 좋아요. 이렇게 되면 돈 많이 벌죠. 좋았죠. 근데 이렇게 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 90%의 확률을 그렇게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어떤 분들이 딴지 건지 아세요? 그 10%의 확률이 맞아. 그럼 그 10%의 확률을 가지고 봐 너 틀렸지. 10%의 확률은 틀린다니까. 근데 90%는 맞춰. 그럼 전 반대로 90% 맞추는 건 어쩔 건데. 전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런 분한테.
그러니까 주식은 확률이 높은 쪽을 계속 택하는 합리적인 행동,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죄송한데 이거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약간 수익 나 있는 상태인데 뭐 기술적으로라도 이건 반등은 있겠죠. 그래서 약간 더 홀딩 하셔도 그냥 좀만 먹고 나오시기 바래요.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아시겠죠? 다음 종! 예, 지혜노원 에너지입니다. 예, 0520입니다. 지혜노원 에너지. 예,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죠. 예, 지혜노원 에너지. 예,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쉽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입니다. 예. 이건 어디까지 갈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 이거 어디까지 가는데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75%요? 아, 2만 원? 지금 이 가격에? 와, 박수. 와, 난 이렇게 간 큰 분 보면 난 진짜 부러워. 전 간이 진짜 콩알만해요. 그래서, 야, 아니, 어쨌거나 이런 간 큰 분 보면 진짜 저 닮고 싶어요. 그 부분은. 야, 근데, 글쎄요. 근데 간이 콩알만 해야지 오래 가더라고요. 이 시장에서 간 큰 분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 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분도 예, 간을 주식할 때만큼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다음 종목. 예, GS건설입니다. 예, 6360입니다. 006360. GS건설. 건설주도 이렇게 한번 밀려버리면 예, 보세요.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못하겠다, 지금. 예,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 뭐 갖고 계시면은 수익은 나요. 예, 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수익이 얼마나 많은 기다린 거에 대한 대가를 줄까? 전 그건 캐스천입니다.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에 주긴 줄 겁니다. 수익 조금.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거 종목 다른 걸로 수익 나면 그냥 갈아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가져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종!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7940, 예,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그렇게 노래만큼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안 치고 나가고 있죠.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전 이 정도 모습도 이거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예,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특히 주봉 같은 경우에 봐도 지금 굉장히 훌륭한데, 일단 이건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얘는 70만 원, 최소한 69에서 70만 원이 깨지면 얘는 일단 손절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게 되거든요. 약간은. 그래서 그러고 나중에 차라리 제 매수를 노리든가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이걸 그냥 이 가격에서 이런 모습에서 주구장창 그 가격이 깨진 데 들고 간다? 그건 제가 봤을 때 비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 예, 서브 T&D입니다. 6730. 예, 서브 T&D. 서브 T&D 같은 경우는 참 과거에 진짜 한 번씩 뽑고 진짜 대단했던 주식 맞는데 옛날에 한 번씩 그랬어요. 근데 서브 T&D 같은 경우에 제가 일부러 주봉월봉을 펴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제일 대표적인 자산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는. 아시죠? 예, 터미널 하나를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정적인 주식일 수는 있어요. 개인들한테 약간은. 그리고 얘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개인들한테 그렇게 어울릴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포인트를 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수익이라는 포인트를 뒀다면 이분은 그냥 약간만 수익 나면 나오시기 바라요. 왜냐면 제가 아까 주봉월봉 보여드렸던 이유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좀 안정이면서 뭐 그런 회사.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들어갈 기회 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하나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제이코스를 드리겠습니다. 023, 예, 440입니다. 예, 제이코홀딩스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이코홀딩스.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솟았죠. 오히려 이게 요번에 이건 그래도 솟지 않았잖아. 잘 보세요. 예, 여러분들 요게 그나마 시세는 안 낸 건 아니에요. 애매한 이런 게 바로 애매하면서 시세 내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면 이제 얘는 무조건 8구간 들어간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래서 2,100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수익 잘 나고 계신데 무조건 물량 계속 줄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량 계속 줄이면서 여차하면 다 팔 준비. 물량 무조건 이거 다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계속 줄이세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뭐 오늘도 뭐 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막 도움 드린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도움을 많이 드리고는 있는지. 그렇지만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의에서 오셔가지고 반장님 계속 방송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들을 듣는데 진짜 그런 게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벽에 대고 외치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제 말을 진짜 귀 기울여주고 제 편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힘이 좀 났습니다.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제가 항상 여러분 뭐 곁을 지킬지 모르겠지만 하는 순간까지는 항상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